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한번 이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컨슈머 리포트가 최근에 이것에 대해서 지난 9월 8일날 굉장히 상세히 리뷰를 했고, 결론은 이제 8,000불의 가치는 없고 기능이 제한적이다 이거죠. 이제 타이틀에 걸맞지 않게. 그런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이제 기능을 개선할 거라는 언급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저만의 이제 의견과 컨슈머 리포트가 리뷰한 거를 이제 합쳐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컨슈머 리포트가 상당 부분 굉장히 상세히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요. 몇 가지 이제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보충해서 이제 알려드릴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아직 에러가 많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서먼을 쓴 장면인데, 오른쪽에 이렇게 스탑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가죠. 거기다가 이게 턴을 굉장히 크게 해서 좀 아찔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걸 또 몇 번 써봤는데, 처음에는 차가 좀 천천히 갔었는데 요번에 최근에 업데이트하고 느낀 거는 이 움직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겁나서 이게 좀 쓰기가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간혹가다 이 사인을 이렇게 놓칩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 빨간 선에서 서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을 것 같지만 지금 이미 거의 다 왔는데 지금 속도가 29마일이죠. 그래서 그냥 거의 지나가서 이쯤 씁니다. 이 내비게이션 어로파일럿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왜냐면 저희 동네에서 이게 왼쪽으로 나가는 경우를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왼쪽으로 이제 엑싯을 빠져나가는 것에 좀 에러가 있어서 이제 이거 그냥 지나쳐가죠. 예, 물론 테슬라는 이렇게 잘 파인 프린트를 보시면은 다 본인 책임이고, 아직 이렇게 복잡한 구간에서 쓰면 안 된다라는 이제 경고 문구가 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쓰진 않죠, 실제로. 아까 스탑 사인에서도 알려드렸듯이 이게 저는 그래서 트래픽 라이트 앤 스탑 사인 컨트롤을, 그쵸, 이거를 사실은 끄고 다닙니다. 이걸 끄고요, 그냥 오토파일럿을 씁니다. 오토파일럿을 쓰다가 신호등이나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이제 제가 개입하는 게 훨씬 더 사실 편하더라고요. 이걸 켜게 되면은, 특히 이렇게 한밤중에 보면은 이게 파란불인데 브레이크를 밟아서 여기 서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앞에 차가 있으면은 훨씬 더 인식률이 높은데, 특히 이렇게 앞에 차가 없는 경우는 인식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근데 앞에 차가 있으면은 그 앞에 차 때문에 오토파일럿만 써도 사실 그 차를 따라서 잘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끄고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편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대부분 이 컨슈머 리포트가 상세히 스마트 서먼, 내비게이션 어로파일럿, 트래픽 라이트 앤 스탑 사인 컨트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제 리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동의를 합니다. 아직은 좀 부족하고요. 물론 지금 초반에 이렇게 에러가 많이 나는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뭐 쓸모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영상을 보면은 굉장히 스무스하게 하이웨이에서 하이웨이를 갈아타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 멀징하는 것에서도 잘 대처가 되고, 이제 여유롭게 차선도 바꿔서 하이웨이를 들어가죠. 물론 중간에 제가 이제 제한 속도를 좀 낮게 세팅을 해서 이제 좀 속도를 올리는 정도의 개입은 했지만, 그것도 이제 세팅 값을 바꿔놓으면 알아서 이제 잘 이렇게 들어갑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주 쓸모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전혀 못 쓰겠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막 인식률이 떨어지는 게 뭐랄까, 한 열에 한두 번? 두 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한국에선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트로 영상에서 쓴 타임랩스 영상에서 보면 이게 팬텀 브레이크 현상인데요. 이게 업데이트 되면서 굉장히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끔가다 팬텀 브레이크가 터지는데, 이게 같은 길을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보시면 브레이크를 전혀 안 밟고 있죠. 근데 이렇게 다리를 봤는데도 여기 레이더가 이렇게 쏴가지고 여기 반사돼가지고 마치 이제 정지된 물체가 있는 것 같이 인식을 해서 여기서 이제 팬텀 브레이크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히 앞차하고도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 여기 이제 다리나 이런 구조물들에 맞아서, 이런 걸 생각하면 한국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더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땅이 넓고 좀 덜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안 생기는데, 지금 보면 브레이크를 안 잡죠. 근데 똑같은 다리를 만났는데 여기서 팬텀 브레이크가 터졌거든요. 이거 보시면 이게 지금 밟으려고 하고 있죠. 녹색 바가 올라가고 있죠. 이거 왼쪽에, 그리고 이 파란 동그라미가 있어야 오토파일럿이 이제 인게이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됐다는 얘기,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컨트롤 한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녹색 바가 이게 타임랩스 때문에 완전히 녹화가 안 돼서 이게 다 안 나왔지만 확 끝까지 밟습니다. 이거에 맞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속도입니다. 속도. 그러니까 많이 개선이 됐는데 이게 컨슈머 리포트에서 이런 거는 다루질 않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제 경험상 한 50마일 그러니까 시속 80km 전후로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 팬텀 브레이크가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가 막혀가지고 아예 느리면 팬텀 브레이크가 안 터지는데 그걸 빠르면 또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애매한 50마일 전, 그러니까 시속 80km/h 그 전후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여지없이 이제 팬텀 브레이크가 터집니다. 지나갈 때 뭐 이런 구조물들을 많이 보지만 전혀 빨리 지나갈 때는 심지어 한 이런 정도의 이제 거의 한 시속 100km 넘어가게 되면 이런 거는 그냥 지나갑니다. 이게 아마 레이더가 반사돼서 슬까 하다가 너무 빨라서 지나가는 건지 너무 느릴 때는 또 사진으로 판독을 해서 그냥 지나가는 건지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근데 확실히 일정 그 특정 속도로 진입하게 되고 저런 구조물을 만났을 때 그 딱 조건이 맞으면은 여지없이 팬텀 브레이크를 때려버리더라고요. 이런 제 차 이제 소소한 에러도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주차를 하라고 지금 차가 막혀서 시내에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파킹을 하라는 에러 메시지도 있죠. 그러니까 아직 100% 신뢰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이게 일론 머스크가 계속 지금 한 달 내에 굉장히 이제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지금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물론 이렇게 예전에 이제 댓글에도 저한테 잘 알려주셨지만 풀 셀프 드라이빙이 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여기 이제 기사 내용에서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듯이 이제 써놓긴 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자세히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디스크라이브를 안 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좀 사람들이 오해를 충분히 살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 FSD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대대적인 업데이트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건 정말 어메이징하고 정말 clearly going to work 이런 말을 쓰니까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언론의 기사들이 너무 이렇게 뭐 뻥튀기를 한다든지 과대포장을 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니까요. 여러 자리에서 굉장히 이런 식으로 아주 확정을 짓진 않지만 계속해서 그게 될 듯한 뉘앙스로 엄청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도 아쉽지만 뭐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지금 우버에 대한 이제 판결이 났거든요. 이 업계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좀 뻥이 난무하죠. 저는 근데 그거를 이제 사업에 대한 목표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이제 우버가 자율주행 택시를 테스트하다가 그쵸, 무려 2.5 빌리언, 한화로 2.5조 원이 넘는 돈을 쓰고도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율주행 택시라고 해야죠. 그 택시가 이제 밤에 사람을 치어서 안타깝게 그 치신 분이 사망을 하셨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과거에 영상도 만들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안타깝다고 해야겠죠. 좀 무서운 선례를 남겼는데 결론은 이제 회사 잘못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운전을 거의 하진 않았지만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제 언제든지 운전대를 잡도록 그 안에 계셨는데 그 여성분이 이 차 안에서 게임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휴대폰으로 게임이나 이렇게 영화를 보고 이제 딴짓을 하다가 이 차가 이렇게 밤에 근데 또 하필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분이 뭐 이렇게 보시다시피 하필 한밤중에 횡단보도가 아닌 무단으로 이걸 자전거를 타고 넘는 넓은 대로를 한밤중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이런 대범한 일을 하시다가 이 차가 이제 받은 거죠. 근데 이 안에 이제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있었는데 뭐 워낙에 이런 자율주행 차가 운전을 그래도 굉장히 잘 하니까 저도 이해가 됩니다. 앞서서 이렇게 에러를 많이 말씀드렸지만 만족하냐? 예,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방 주시만 제대로 한다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의 레벨 2랑은 똑같이 레벨 2인데 비슷한 거 아니냐? 아니, 훨씬 테슬라가 좀 더 편하고 앞서 있는 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이웨이에서도 웬만한 코너를 굉장히 잘 돌아나가기 때문에 확실히 편한 건 맞으나 완벽하진 않습니다. 다시 한번 웨이모가 왜 그 드라이버 모니터 오토파일럿을 포기했는지
사람이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한다는 거죠. 또 한국에서도 이런 테슬라의 치터라고 하죠. 이제 핸들에 무게추를 달아서 오토파일럿이 이제 작동하는 것 같이 사람 손을 얻는 것 같은 이제 착시 효과를 일으켜서 이제 계속 쓰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그것을 뭐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뭐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원래 사람이 그런 거니까요. 다만 그런 걸 쓰실 때 이제 책임 소재가 분명히 본인한테 있다는 거를 이제 알고 쓰시라는 거죠. 이제 나중에 회사 탓하기 힘들다라는 거를 알고 쓰면은 뭐 저는 전혀 그건 개인의 판단과 자유에 맡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우버의 최근 판례를 보듯이 회사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에 타고 있는 세이프티 드라이버 잘못으로 지금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그런 오토파일럿 FSD가 편한 건 인정합니다. 예, 저는 에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꽤 편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잘 쓰고 있지만 반드시 이런 위험성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한국은 추석이겠네요. 구독자님들 모두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저도 가족들과 함께 보냈었을 텐데 정말 한국에 방문하고 싶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